조선 왕조 오우 100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오늘은 조선 초기 최고의 명재상이죠. 세종대왕과 함께 많은 업적을 이루는 데 기여했던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조선 최고의 정승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황희정승을 꼽을 겁니다. 영의정 18년 포함해서 정승만 무려 24년, 그러니까 국무총리만 20년 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바로 그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오늘 해봅니다. 이 황희정승은 고려가 망하기 3년 전 1389년에 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 은둔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태조 이성계가 나라 조선을 세우고 황희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대의 인품과 넓은 학식은 이미 알고 있소이다. 나라의 인재가 필요한데 그대가 힘이 되어줬으면 하오. 태조 이성계의 이런 출사 요청을 받아들이죠. 고려의 신하였던 황희는 바로 이렇게 조선의 신하가 됩니다. 이때부터 관직을 두루 거칩니다. 형조와 예조, 이조, 병조, 정랑을 두루 거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죠. 그러다가 황희는 태종 이방원 때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승정원에서 지신사, 즉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조, 형조, 예조, 호조, 병조, 공조,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부처의 장관을 다 한 거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건교부 장관 싹 다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조선 최고의 관료로서의 신망이 두터웠던 황희였던 겁니다. 자, 이런 황희가 얼마나 좋았으면 태종 이방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황희를 하루라도 못 보면 반드시 불러서 봐야 했고 하루라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태종 이방원의 비서실장 황희. 그런데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황희가 양녕대군의 폐세자에 반대합니다. 적장자 기승의 원칙을 주장한 거죠. 전하,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한번 정한 세자가 왕위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가르치시면 될 일이옵니다. 세자를 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막강한 힘을 가진 태종이어서 신하들은 말도 못 끊는데요. 태종의 최측근 황희가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경은 양녕의 부탁이라도 받은 것이요. 내 그대를 믿고 중대사를 다 의논해 왔는데 경은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양녕이 그러라고 하던가. 더는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시오. 결국 이 일로 황희는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관직에서 파직돼서 낙향하게 됩니다. 태종도 대단하죠. 자신의 비서실장을 한 번 대들었다고. 전라도 남원으로 4년간이나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태종의 비서실장 황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양녕은 세자를 유지해서 세종대왕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세자가 바뀔 수도 있고, 세자가 세자랍지 못하면 공정과 법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태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추천을 받아서 양녕대군 형님 편을 들어줬던 황희를 다시 불러옵니다. 인제는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세종의 넓은 아량이었던 거죠. 이후 좌의정과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무려 24년간이나 재상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비결, 무엇보다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여기에도 옳다 저기에도 옳다, 남의 장점이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불언장단, 이런 탁월한 조정 능력이 황희를 있게 한 겁니다. 자, 황희정승의 업적도 좀 살펴볼까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역시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법을 개량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종자 보급에도 힘썼고요. 의복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 서울 잠실과 잠원동 쪽에 뽕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누에 잠자를 써서 이 동네를 잠실, 잠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뽕, 저기도 뽕, 곳곳에 뽕뽕. 마약이 아니라 백성들의 옷입니다.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희정승이 고민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큰 기여를 했던 황희정승. 그뿐 아니라 국방에도 관심이 많아서 두만강까지 4군 육진을 개척하고요.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외놈들의 침략에 대한 방비도 강화하면서 더욱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자, 이런 황희에게도 큰 흠결이 하나 남게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초기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 서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격인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격인 좌의정 황희의 사위였던 거죠. 서달이 온양온천으로 휴양을 갔는데 그때 이 서달 앞으로 고을 아전 둘이서 그냥 인사도 없이 지나쳤다는 이유로 이들을 매질을 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황희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고을 수령에게 청탁을 하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뇌물을 줘서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나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세종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게 하고 결국 전모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희와 서선을 비롯한 죄인들을 파직하고 엄중히 벌할 것이다. 이렇게 또 파직을 당하는 황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다시 복직을 시키죠. 황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황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종의 진짜 혹독한 처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세종대왕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일만 시킵니다. 휴가가 없어요 이제. 일종의 종신계약, 황희정승 죽을 때까지 일만 해라. 이게 진정한 처벌이었던 겁니다. 전하, 소신은 그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데도 세종은 씨도 안 먹힙니다. 68살부터 황희정승 은퇴를 하고 싶어 했는데 틈만 나면 이 사직을 요청했던 황희의 간절한 부탁을 세종이 받아주지를 않죠. 결국 80대의 노인이 되었어도 계속 정승으로 일을 해야만 했고 세종대왕이 승하하기 딱 넉 달 전 나이 90이 다 되어서야 평생의 소원이었던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황희는 죽기까지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무려 73년간이나 벼슬 생활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한 공직 생활 73년. 대단하죠. 태어나서 73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공직 생활만 73년입니다. 이런 황희의 역사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500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이 동해바다 경포대 같은 넓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거침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